비타민의 뜻은 뭐예요? 저희가 비타민이 이제 빅데이터를 공부하는 뭐 민족 이런 의미를 줄인 느낌이어서요. 네, 앞에 비타가 빅데이터에서 나온 거고 뒤에 민이 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회장님은 4학년? 4학년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4학년입니다, 지금. 마지막 이제 학기 다. 4학년 시작했어요? 저는 한 학기 휴학을 했어가지고 지금 마지막 학기입니다. 어, 이제 취업하셔야겠네. 네, 맞습니다.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2시 돼가지고 저희 바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연사님께서 먼저 그냥 그 본인 지금 그 회사랑 질문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질문 위주로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우선은 이런 자리에 좀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엠포스라는 회사에서 빅데이터 팀에 속해 있고요. 주로 하는 분석은 소비자 분석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에 올리시는 내용들, 그리고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검색하는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기업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진 분들 통해서 사전에 질문들을 좀 받았는데, 제가 따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와 수다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질문 주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정말 좀 현실적으로 많이 궁금하신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를 좀 부러뜨려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총 한 8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학부생이 가져야 할 기본 지식들이 무엇이 있나요? 이게 약간 밑에 질문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데이터 분석가가 어떤 거냐, 데이터 분석가의 정의가 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빅데이터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로 분류를 하기가 쉬운데, 사실 배우는 과정들을 아카데미나 뭐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파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파이썬, R, 거기다가 뭐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니까 SQL 같은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꼭 파이썬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통계적인 접근 방법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습득하는 그 과정들 커리큘럼을 제가 몇 가지를 보니까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에 많이 초점이 좀 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데이터는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과 같은 것들, 학과를 나와서 굉장히 코딩을 해서 기존에 우리가 기업에 쌓여져 있는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분류하고 정제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고, 저처럼 이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석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 뒷단에는 해석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소비자가 결과적으로 이 제품보다 이 제품을 많이 선택했다고 분류는 할 수 있지만, 그거의 숨은 뜻 함의는 무엇일까 같은 것들을 구분을 좀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분석가라는 거가 좀 맞다면, 그 데이터 종류의 어떤 부분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빅데이터도 막연하게 빅데이터라는 용어로 포장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가 있거든요. 일반 뭐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포스 데이터로 찍는 데이터들 있죠. 편의점도 그게 있고요. 알바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는 다 뭐 남자 20대가 샀다, 30대가 샀다 이런 것들을 찍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경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를 구분을 하고 사냐, 뭐 맥주 살 때 뭐 땅콩 이런 것도 같이 사지만 휴지 같은 것도 같이 사더라, 이런 데이터들은 유통 관련한 산업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는 뭐 게임 데이터도 있고 저처럼 소비자 분석을 하는 데이터들도 있는데, 저는 제 분야에서 필요한 건 지금 여러 가지 R이나 파이썬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우시니까 조금 경영적인 측면이나 마케팅 관련한 부분들을 조금 플러스가 되면 회사에 취업하셔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관련한 책들을 좀 찾아보시면 기존에 이제 뭐 어떤 뭐 R이나 파이썬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굉장히 정량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데이터만 있어서 그것들을 학습을 하는 것들 이외의 데이터가 조금만 틀어져도 굉장히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포트폴리오 상에 녹이기에도 어떤 분석 스킬을 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또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왜 이 데이터가 이런 해석, 내 생각에는 뭐 이런 것 같다라는 해석을 좀 덧붙여주면 보는 사람들이 좀 편할 것 같고, 그런 좀 해석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돌아가는 흐름들, 뭐 산업별로 특성들, 산업별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유추해 보거나 아니면 데스크 리서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찾아보거나 뭐 이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데이터 분석 직무는 대부분 석사 이상이다. 학사로는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뭐 제가 어디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좀 지금 이 빅데이터가 이제 막 시작되는 환경적인 측면도 좀 있는데요. 우선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분야가 너무 사람들한테 낯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빅데이터가 아닌 건 뭐야? 빅데이터의 정의는 뭐야? 빅데이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빅데이터야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회사들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빅데이터 팀이라는 거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스킬들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기업도.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데이터가 서버에 담겨 있지 않아서 SQL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SQL을 하는 사람들을 원해. 어떤 회사에서는 개발실이 따로 있어서 회사 내에서 쓰는 SQL 코드만 몇 개 가르쳐 주면 누구나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SQL을 해야 된대. 그럼 우리가 SQL을 배워야 되면 어느 정도로 아는지를 모르니까 아카데미 가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물론 6개월 내내 SQL을 배우진 않고 뭐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서로 뽑는 사람도 미치겠고 지원하는 사람도 미치겠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보를 얻는 사람들, 즉 그 아카데미에서 배우거나 대학원에 가서 배워도 교수님들도 빅데이터라는 걸 이제 막 접했잖아요.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시는, R을 강의하시는 분들, 파이썬을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파이썬하고 R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아시겠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의미들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이것들을 하면 어느 회사까지는 갈 수 있어를 아무도 얘기를 못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하는 세대는, 지금 취업을 빅데이터로 하려고 하는 세대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면접을 누가 보겠어요? 기존 회사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럼 빅데이터 관련한 스케일들을 물어보고 우리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 이거는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요건들을 자꾸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석사 같은 이런 요소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아마 주변에서 들으면 석사 이상이 굉장히 그래도 그나마 스펙으로 좀 먹히는 스펙이다라고는 하는데, 반대의 시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기업들만 빅데이터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작은 회사들도 뽑아야 돼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본인들은 모르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 여기에서는 한 가지 뭔가 좀 그 틈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무조건 석사를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용적인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더 부담을 해야 되고, 이 새로 팀을 세팅하고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무작정 석사 박사급을 뽑자니 핸들링도 안 될 것 같고 급여도 못 맞춰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에 관련한 아카데미 다니시는 분들을 뽑는 경우도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석사 이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그냥 우리끼리 뭐 이렇게 다 모여 있고 주말에 이렇게 얘기를 그냥 노가리 깐다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지금도 계속 노가리 까고 있지만, 근데 석사라고 해서 우리가 어느 과를 갈 거냐, 빅데이터 관련한 과를 갈 거냐, 그러면 좋은데, 뭐 여기 석사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죄송하긴 한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더 많이 배우면 좋아요. 웃으시는 분들 속상하세요? 네, 죄송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가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서는 꼭 빅데이터 무슨 뭐 융합 분석가 이런 데를 가지 않고 차라리 이제 뭐 통계를 더 파시는 부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인문계로 학교를 나왔는데 아카데미로 코딩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딥하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부분들은 뭐 컴퓨터 공학과 같은 데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본인이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였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렇게 된 이게 뭐 업계에서 필요하니까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나중에 이거 남 탓하기가 쉬워요. 2, 3년 뒤에 졸업하고 석사까지 졸업했는데 나이는 우리 27, 8 될 거잖아요. 그 뭐 30 될 수도 있고. 그럼 그때 가서 안 됐으면 그때 안 갔었으면 막 이런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필요하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취업 준비 시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관련 학과는 뭘까요? 컴공, 통계학과, 빅데이터 관련 학과 등등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연세대인가? 거기서 연세대인가? 고려대인가? 어디서 그, 예, 빅데이터 관련 학과가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이왕이면 빅데이터 관련 학과를 가는 거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맞아,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 어차피 코딩을 배우실 거면 빅데이터 관련 학과를 진학하셨다가 좀 다른 길을 선택하셔도 좀 길은 많지 않을까? 왜냐면 통계도 기본을 배울 거고 코드도 기본적인 거를 배울 거고 마케팅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접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컴퓨터공학과 통계학과 좋죠. 이런 데로 만약에 입학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이야 빅데이터가 이제 막 떠가지고 대학교 한 3, 4학년 되셨던 분들은 과거에 그런 학과가 없었으니까 부득이하게 인문계나 다른 과를 선택하셨다가 아카데미 6개월 코스 뭐 인턴십 이런 것들을 하지만 지금은 이제 학과가 생겼는데도 다른 옆으로 간다는 건 조금 어, 약간 안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만약 빅데이터를 하시고자 한다면. 현업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4번을 하면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개발실이 따로 있어요. 개발실이 따로 있어서 그 개발실이 뭐 데이터 분석만을 위한 개발실은 아니지만 데이터 수집 요청을 그쪽에다가 대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받았던 데이터들을 저희가 좀 훑어보고 나서 정제를 하고 그 정제를 한다는 거는 이제 뭐 많은 부분 전처리라고 이제 뭐 많이 아실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배우시는 부분들을 보면 결측치 제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 이외에도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부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아니면 이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로서 의미가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분석의 방향에는 조금 통계적인 바이어스가 낀다. 뭐 이렇게 할 때 전처리하는 것들도 저희가 하고 가공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해서 결과치를 내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 리포팅 작업을 해서 고객한테 설득하는 과정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요. 엑셀도 해야 되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SQL이나 뭐 R이나 파이썬 그러니까 R이나 파이썬은 조금 선택이더라고요. 요즘에는 파이썬을 조금 더 선호한다고 하시기도 하고 둘 다 잘해야 돼라기보다는 지금은 하신다면 파이썬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리고 그 리포팅을 한다는 건 단순히 그런 기술적으로 나온 데이터들을 열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스토리를 꾸며야 되거든요. PT도 해야 되죠. PT를 할 때도 단순히 어떤 결과 나왔어요라기보다는 굉장히 뭔가 좀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PT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뭐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원하셨던 직무와 실제로 하시는 일이 거의 비슷하신가요? 저는 일단은 제가 대학교를 다녔을 때는 빅데이터라는 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셨던 질문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뭐 면접을 보거나 이제 이런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취업 준비를 할 때 환상을 가지기 마련이에요. 그 환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나의 어쨌든 그 동기부여, 취업에 어떤 직장인으로 가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뭐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에 대한 선망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물론 직장 생활은 그거가 다 맞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드라마에서 보면 코딩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날라다니잖아요. 뭐 날라다니면서 코딩하고 막 해커하고 뭐 무슨 뭐 저쪽에서 막 해킹하는데 이쪽에서 막 코딩으로 맞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실제는 안 그렇다잖아요. 하나 보면서 하나 찾고 하나 보면서 하나 찾고 그 괴리는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는 일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보셨던 데이터는 학습을 위한 데이터다 보니까 충분히 정제가 된 데이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맞게 떨어지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분석할 때 보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제, 가공, 분석, 정리 이 과정이 무수히 많이 반복을 하면서 하니까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 되죠. 그리고 생각보다 나는 분석을 더 잘하고 나는 데이터를 쪼개는 게 더 재밌는데 여기에 리포팅까지 해야 돼. 보고서 파워포인트도 해야 돼. 또 파워포인트 예쁘게 만들어야 돼. 열받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이걸 어쨌든 한 사람이 다 해야 된다고 맨날 강요를 하니까 이런 괴리감이 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판타지로 가지셨던 그런 이미지에 아직 시장은 못 미친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이제 시작이고 대부분 회사에서 빅데이터라는 것들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가서 겨우 내가 이거 하려고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고 지금 이 시장이 성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3년 차, 5년 차, 10년 차가 될 때까지는 그런 시장이 됐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현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능력이 무엇인가요? 글쎄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케바케고 사람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한테 가장 누가 들어왔을 때 중요하다고 느끼는 능력은 능력? 능력인지 역량인지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진득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진득하게 어쨌든 끊임없이 파보는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훈련이 좀 되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취업을 할 때 저희가 뭐 얼마 전에도 면접을 막 봤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데이터가 너무 크니까 결측치가 뭐가 결측치인지도 잘 모르겠고 정제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렇겠죠. 빅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크니까 그거 하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거 하는 게 능력이고 야 그러면 스몰 데이터를 하지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어느 사이트에 올라올까 봐 얘기는 못했고 근데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미칠 것 같아요. 엑셀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노트북 어느 정도 사양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보다 조금 더 나은 사양 뭐 한 램 16기가 이런 정도를 쓰더라도 엑셀 한 5만 건 넘어가면 버벅여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API를 불러와서 그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는 다 될 것 같지만 그걸 일일이 다 훑어보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데이터마다 그 데이터 특성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런 좀 집중하는 것들, 그 데이터를 좀 파보는 것들, 궁금해하는 거. 저는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빨리 자리를 잡더라고요. 네. 제 목소리가 막 크거나 그러진 않죠. 너무 빠른가? 아니에요? 네. 취업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운 점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쉬웠던 점은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돌아가고 싶진 않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어려운 점은 막연하다는 거죠. 그 내가 뭘 공부를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하루에 100번도 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고 요거는 혹시
아, 야, 누구의, 이렇게 바꿔주니까 좋네. 여기 계신 분이에요? 네. 이게 좋네. 나이스 타이밍. 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요. 음, 빅데이터 쪽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너무 다들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해. 계속, 죄송해요. 너무 다들 잘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파이썬 상중하, 뭐, 영어 상중하 이렇게 있잖아요. 다 상이야. 그렇게 적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되게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러면 오히려 그 친구를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건 너무 실망을 할까 봐. 너무 실망을 하거나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조금 더 이렇게 차분하게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들이 그 마인드상으로 좀 아쉬움이 남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기술적인 것만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너무 기술적인 거, R이나 파이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를 분류한 건데 가공까지도 안 갔는데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결과로 적으려니 그러니까 현황하고 현상하고 그걸 분석해서 그것들을 인사이트게 뽑아내는 과정이 아직은 먼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채우려면 사실은 안타깝게 아카데미아 이런 데서 잘 안 가르쳐 주긴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고가 데이터를 바라보는 사고가 조금 더 그 고객지향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가장 근접하게 키울 수 있는 역량은 좀 마케팅적인 부분들이 아닐까 싶고 그런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마케팅의 이론도 많이 안 변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통계적인 기법, 그게 뭐 회귀 분석이 됐던 무슨 뭐 디시전 트리가 됐던 여러 가지 것들도 지금 새로 생긴 게 전혀 아니잖아요. 통계학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아직 빅데이터로 하는 분석도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분석 기법에 10분의 100분의 1도 안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역사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는 것도 지금 한번 공부를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루시거나 뭐 어떤 코딩의 스킬들을 익히시는 것들도 계속 하시겠지만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것들도 좀 공부를 하셔서 그게 어떤 산업이나 어떤 회사에 가더라도 조금 통용되게 내가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끔 그런 용어들도 좀 숙지를 해두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아쉬운 점이라기보다 바람인 것 같고요. 마지막 8번째인데 4학년에 관련 직군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한다면 너무 늦은 걸까요?는 회장님의 얘기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안 늦었어요. 지금 안 늦었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이제 스펙들을 공부하셨던 과정들을 쭉 이제 해놓으신 것들 제가 계속 보면서 느낀 건 대부분 한 1년 이내 경력이 아니라 그 학습 과정들을 거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4학년 다니시는 분들, 뭐 이제 시작을 하셨다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마 그 취업 준비를 시작을 하신다고 하신 분들, 졸업이 임박해 하시는 분들도 이제 시작해도 어쨌든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너무 빨리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들으셨던 분들이 8개가 다 각각이라기보다는 좀 일맥상통한다라는 것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도 제가 겪은 환경과 제가 가진 관점과 이런 거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로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데이터 분석 친구는 석사 이상이 없으면 이제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많이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저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네, 데이터 분석 직군을 가서 이제 면접 같은 걸 봐보면 경쟁자들이 대부분 석사 출신이고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나 분석 경험을 말하는데 네. 저희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느끼게 되는 학부 수준에서의 프로젝트 분석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고 많은 네. 분들이 판단해서 석사를 선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 분석 경험을 어떻게 쌓는 것이 학부 수준에서 그것만 아니면 석사를 안 가고 싶은데 이런 네. 분석 경험을 쌓지 못해서 석사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좀 감안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이미 면접에서 프로그래밍 테스트를 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분석학으로 좀 괴리가 있는 직종일 것 같아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들 물어보면 사실은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프로그래밍 할 일이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 들어가서 어떤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그렇게 막 만질 수가 없어요. 이미 루틴한 과정들 속에서 그 뭔가를 디벨롭하기보다는 매니징하는 거에 가깝기는 하죠. 그런데 그런 인력을 뽑는다는 건 그냥 그 어떤 개발 쪽에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AI나 머신러닝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고자 한다면 그거는 아마 그런 수요가 많을 거예요. 이미. 왜냐면 저처럼 이제 어떤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치를 내고 그것들을 기업에 전달하거나 이런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네 기업 내에서 이것들을 어쨌든 되게 그 빅데이터스럽게 매니징을 하려고 하는 인력들을 뽑으면서 빅데이터 분석가라는 명칭을 달아놓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거기서 필요로 하다, 내가 지금 가고 싶은 어쨌든 판타지가 빅데이터 분석을 일하면 내가 분석을 해서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위에 제안하고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고 해서 뭔가 그거를 통해서 성과가 나오고 이런 쪽에 있는 판타지가 있는데 그럼 반대로 엔지니어링 쪽의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뽑는 조직이 과연 그 일로 나를 뽑을 거냐. 이거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나는 코딩이 너무 재밌고 코딩을 하는 것도 분석의 한 영역이고 그 분석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서 이번에 우리가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이 프로모션이 작년에 한 거랑 달랐으니까 이거에 대한 성과를 뭔가를 도출해줘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코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거기 데이터에 기존에 세팅된 변수들을 가지고 혹은 SQL로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기존에 세팅된 변수를 뭔가 교합을 한다거나 해서 어떤 결과를 뽑아서 엑셀식으로 전달해 준다. 이런 것들이면 괜찮은 쪽이면 그런 쪽에 엔지니어링에 가까운 역할들이 어쨌든 뽑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뭔가 이것을 심도 있게 해서 계속 어떤 다른 저처럼 결과물을 내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것들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뭔가 그 부분을 좀 정하시고 나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석사가 좋은 거는 그런 건 것 같아요. 뭔가 그 석사의 교수님들이 취업을 잘 지켜주시더라고요. 그 산학이 잘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아싸리 내가 한 2, 3년을 거기다가 할 거면 그 교수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인맥으로 좋게 어쨌든 그런 들어간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 지금 분명히 장점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런 맥락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대학원 가셔도 좋아요. 뭐 제가 그거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참가자분이 늘었네. 네. 그 제가 또 많이 받았던 질문들 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대기업에서의 빅데이터 분석 직무랑 좀 네. 중소기업에서의 빅데이터 분석 직무가 하는 일이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분석을 되게 많이 하는 쪽은 오히려 대기업이 아니고 이쪽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그 대기업보다는 그쪽으로 해서 스펙을 쌓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아직은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한다, 더 길을 열어준다 그런 건 일부 회사 얘기죠. 그 선임이 좀 있고 그 사람이 좀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면 좋을 것 같아. 그게 꼭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냐의 차이보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이 잘 되어 있는 회사요. 음,
글쎄요. 우선은 요것도 이 말씀 요 어떻게 환경이 잘 되어 있는 회사를 구분하냐는 말씀을 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그 여러분들께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실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을 한다라는 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가려고 하는 회사를 솔직히 엄청 많이 알아볼 것 같거든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지식인 뭐 그런 게 아니지. 사람인 뭐 이런 사이트에 있는 것들도 당연히 보겠지만 그쪽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그 스킬드 요건들이 과연 뭔지를 하나씩 우선 다 찾아봤던 것 같고 그 회사 명을 가지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나오는 정보는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서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는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그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고 매년 이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자기네 잘났다고 하는 연표보다 실제로 보여지는 게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훨씬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 면접에 가시면 꼭 물어보세요. 면접에 가셔서 이런 일을 실제로 하셨다고 하는데 진짜 이런 걸 하셨냐? 아니면 내가 이런 거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되죠. 사실 그렇게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또 한 가지 좀 했던 방법은 진짜 이거는 염치 없게도 막 인맥을 동원해서 그 회사에 다니고 있다 누가 다닌다 아니면 뭐 진짜 학교에서 혹시 우리 학교 선배 중에 이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있냐를 막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연락을 하고 뭐 메일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좀 만나보고 뭐 술 사달라고 하고 뭐 이러면서 조금 그 부분들을 해결했던 것 같아요. 네. 소비자 분석을 할 때 도메인 분야도 데이터마다 다르고 해서 많이 찾아보실 것 같은데 분야 관련식 등은 어떤 식으로 찾으시나요? 아, 그 주식 하세요, 주식? 주식 다들 하셨죠? 주식 하시면 산업마다 한 주씩 넣어요. 삼성전자 하나 넣고 뭐 이마트 하나 넣고 그럼 찾아보게 돼요. 뭐 정보들. 이거는요. 음, 찾아보는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늘 약간 뭐 언론 기사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고 계속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그러면서 좀 많이 익숙하게 되더라고요. 주식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 같은 거 되게 많이 알게 되지 않아요? 야, 반도체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게 2차 전지까지 가고 막 중국 전기차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컨센서스 괜찮죠? 저는 컨센서스 뭐 개인적인 이거 환경 얘기하는 거죠. 신입사원 때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게 제가 그 산업별로 요즘의 트렌드를 내가 가장 단시간에 초집중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뭘까를 제가 막 생각을 해봤어요. 신입사원 때.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홈쇼핑이다. 홈쇼핑은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설명해주고 그 제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가구 요새는 뭐 자동차까지 나오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컨설팅 회사에 있었으니까 각계 그런 그 산업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직업이었다 보니까 그때 약간 습관이 들었던 게 주말에 늘 아침에 일어나면 홈쇼핑을 켰던 것 같아요. 그냥 전혀 관심 없는 뭐 골프도 그때 알게 되고 내가 정말 그거 글로 읽으려면 다 못하겠는데 정보는 영상으로 봐야 되는 정보랑 책으로 봐야 되는 정보는 확실히 구분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상은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그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거가 굉장히 편향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 사람의 견해를 내가 그냥 그대로 받아서 요게 있어 보여서 뭔가 술자리나 어딘가에서 계속 그것들을 내 말로 내뱉게 되고 그러면 이 정보가 나한테 들어와서 체화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읽은
얘기들을 그때마다 습득을 하고 내가 내 생각인 것처럼 말기를 하게 되면 내 생각이 불분명해져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리스키한 거라서 내가 글로 읽어야 되는 정보들은 거의 뭐 어쨌든 마케팅 관련한 책들 이런 것들 많이 읽으면서 좀 지식을 쌓았던 것 같고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셨던 지점들도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른 여러분들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본인이 속한 환경에서만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정답이라기보다는 그냥 감안해서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좋은 자리에 좀 그리고 낮 시간대, 장시간 동안 또 초대를 해주신 운영진 분들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언제든지 필요하신 사항이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네, 말씀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편하시게 회의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가죠.